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올라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를 기록해 전주 마이너스 0.05%에 비해 낙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 특히 강남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지역은 깜짝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준 강남권으로 불리는 과천은 한 주 만에 0.23%, 성남 분당과 하남도 각각 0.19% 상승했고요.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의 경우도 지난주 0.4%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38%나 뛰었습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한풀 꺾였던 주택 매매 가격이 8개월 만인 지난달 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향이 경기도 지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도 전체 25개 자치구 중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중랑, 구로, 강서구 등 3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입주 폭탄이 우려됐던 강동구마저도 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개인 역시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네요. 앞서 아파트값 상승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올 들어 월별 최대 증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4천억 원 늘어나 총 848조 9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전월 증가액 5조 원보다 4천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5조 4천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 9천억 원으로 전월 2조 9천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이는 올해 주담대 증가액 중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4조 9천억 원 이후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주담대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치르기 위한 집단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 잔액은 1조 5천억 원 늘어나면서 전월 2조 1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통상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소비가 늘어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 상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약 18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한동안 둔화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 금융권, 개인 모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증빙할 만한 소득, 직장 정보 등이 필요했는데요. 통신사 정보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 상품이 처음 선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의 우리비상금 대출이라는 상품인데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정보, 요금 납부 소액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신용 등급을 재산정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재산정된 통신사 신용 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요. 1년 만기 마이너스 통장으로만 취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역시 통신사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되는데요. 처음 상품이 나온 지난 11일 기준으로 최저 대출 금리는 연 3.84%입니다.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통신 3사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우리은행 간편 뱅킹 어플리케이션인 위비뱅크를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국 등 핀테크가 발달한 국가에선 이미 이런 방식의 대출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인터넷은행 위뱅크가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친구수나 위챗페이 활용 건수 등을 활용해 개인 대출을 시행했더니 일반 은행 개인 신용 대출보다 오히려 평균 연체율이 더 낮아진 효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통신 요금만 잘 내도 필요시에 대출 받기가 수월해지니 미리 관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